오늘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집 재권 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의원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네. 김상욱 의원의 답변이 금과 옥조예요. 저런 생각을 갖는 보수가 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흔히 극우 농객이라고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조갑제닷컴 대표 보세요. 네. 저는 조갑제 대표를 그 전부터 알기 때문에 절대 건전한 보수이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조갑제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과 김대중 캠프에서 다 반대하는데 제가 우겨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 단 조건이 김대중 후보가 답변하는 대로 다 써라. 그리고 질문 같은 것은 제한하지 않겠다. 원고를 써서 박지원이가 한번 보자. 그것은 질문과 답변에 왜곡이 있는가 이것만 보겠다. 근데 그대로 다 썼어요. 아 있는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월간조선에 아주 기사화가 잘 됐고 또 당시 한국논단 김도연 돌아가셨지만은 그분하고 또 TV 토론을 해서 극복을 했는데 최근에 그 조갑제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네. 우리 김상욱 의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민동기 평론가도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든 이 공수본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내란 외환 수괴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똑같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제가 추궁한 대로 또 공수처장이 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나와서 말을 바꾸길래 제가 그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네라고 하지 않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했는데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빨리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하지 않으면은 내란은 진행 중에 있고 무속 세계에서 말한 그대로 시간 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어떻게 됐든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에 했다고 네. 하면 발부를 결정하겠죠. 네. 저는 빨리 발부를 하고 공수본에서는 경찰하고 함께 합동 수사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방해를 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고 그렇죠.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그런 동조 세력으로 역시 처벌받을 것이다. 해서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공수처는 체포할 권한이 없다. 네,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런데 있죠. 이미 네. 이 공수본은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사는 경찰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합법적이다. 네. 그런 궤변 들어놓지 말고 좀 마지막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2년 7개월 하신 분이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의원님도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적어도 다른 거에 다 떠나서 조사에는 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뭐 그거는 뭐 당연한 당이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정말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선배님 계시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심각한 붕괴 국면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권력이든 두려운 존재가 없다면은 독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의 좀 이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선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또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우리 이제 민주당이 거대 정당으로서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만약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집권 거대 여당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어떻게 거대화된 권력을 견제할 것인가로 갈 텐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견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로 3년을 더 가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구조상으로는 가정입니다. 집권 거대 민주당이 되었을 때 그나마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는 그렇겠죠.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견제의 목소리를 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야당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견제 능력이 없겠지요. 견제 능력이 없게 되면 더 독주하고 더 독설과 더 폭력적이고 더 배타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우에 따라 거대화된 가정입니다만 집권 거대 여당 민주당이 더 독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율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상생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거대화된 민주당은 이제 견제받지 않고 독주를 해버리고 독주를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내부 견제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력은 모여가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은 탈주를 하겠죠. 정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죠. 아예 다른 탈주를 경로로 해버리면 네. 그러면 정치에 국민이 없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이익과 집단을 위한 정치, 생존을 위한 정치만 살아남아서 서로 간에 극단의 정쟁 상태가 된다면 저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민주주의 붕괴 사태가 이런 위기가 또 네. 재발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는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 올렸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로써 정말 피로써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87년 헌법을 통해서 겨우겨우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이번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질 뻔했는데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위기가 더 큰 구조적 위기가 생기고 이걸 우리가 현명하게 풀어내지 못하면은 네.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저희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견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비대위 구성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윤 대통령과의 절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하게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를 네. 기획한 나쁜 사람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극우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하루빨리 절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훨씬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권력도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견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견제 기능조차 못하는 당이 되어버릴까 봐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직언을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별로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얘기예요. 단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거대 여당으로서 독주 독재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에서 유당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나 개헌이나 거국내각 같은 것은 때가 아니에요. 12.3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소환하고 또 개헌을 거국내각을 이러한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같으면 저부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가 하루라도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그 친윤으로 가고 있다. 이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뭐 귀당에서 잘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의 집권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동기 평론가님 뭐 새 소식들 접하셨겠지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간단히 말해서 이미 구부등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다 공개가 됐고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상 발포 지시까지 내렸던 이게 이제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보가 됐고 네. 그리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뭐 전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다 증언도 이제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라든가 내란이 아님을 입증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상우 의원님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2.3 이후에 한국에서 지금 당분간은 그 진영이라든가 진보 보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찬성하느냐, 내란을 반대하느냐, 이게 지금 저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을 그렇게 획책을 했던 윤석열이라는 이 지금 탄핵 소추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직도 관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은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한국 사회가 이게 시급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는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환율이 1,500을 지금 돌파하느냐 마냐 거기까지 와 있는데 환율의 그래프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제가 지금 아까 두 분 말씀하실 때 저한테 이제 보도자료가 네. 와서 비대위 위원이라든가 주요 당직자 인선 명단을 명단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김상우 의원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라는 낙인도 네. 찍혔고, 요 방송하기 전에 막 온갖 욕설 문자 이거 저희가 좀 듣기도 했고, 그런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를테면 네. 네. 뭐 같이 이제 우리 MC 장관도 기대를 했었던 한때 네. 김용태 네. 의원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직부총장에 또 김재섭 네.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마 김재섭과 두 분 다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김재섭과 김용태가 가는 길하고 지금 김상구 의원님이 가는 길이 지금은 다르겠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적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앉으신 이 자리에 전에 네. 앉으셨던 분이 김용남 의원이십니다. 아 예. 아니 결국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내란의 국명이 종식이 되려고 하면은 헌재에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뭐 예를 들면 구속 수사라든가 기소행위를 통해서 재판에 넘겨지는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일단 당장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하여 한덕수 전 대행이 안 했던 일들을 최상목 대행은 다르게 할 것이냐. 이런 기대와 우려를 반반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세계가 시대적 요구가 하는 것은 무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외환 저 우두머리를 빨리 구속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란이 계속되지 않고 이러한 혼란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하신 최상목 대행이 합의했고 네.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추천된 3분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헌재 구인 체제, 완전 체제로 만들어주면은 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심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헌재에서 심의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면 안 되고 거기 맡겨야 돼요. 맡기면은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해서 인용을 했죠. 탄핵 파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두 가지가 급선무예요. 즉 윤석열 체포,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이렇게만 되면은 저는 아까 최상목 대행께서 지금 4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총리, 부총리, 이 중수 본부장. 네. 이러한 4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무한공항에 가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총체적 정치재난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아까 환율 얘기했지만은 총체적 재난지역이에요. 이 정치적 경제적 특별재난지역 대한민국을 해소시키는 일은 최 대행이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은 그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도화 각 신문의 사설들이 경향신문 어디 할 것 없이 다 최 대행한테 빨리 임명해라. 네. 하나 인상적인 것은 중도를 표방하는 한국일보 사설이 오늘 시장 개장 전에 정시 개장 전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은 폭등하는 환율도 폭락하는 증시도 증시 주가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네.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은 네. 저는 이 최 대행이 음.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임명해서 총체적 재난 지역인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국무회의에서 아마도 이제 공포를 해야 될 시안이 그 쌍특검이라고 보통 부르죠.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죄 일반 특검법의 경우에 내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시안이기도 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의 문제는 그보다 이제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건데 여하간 복합적인 함수다 보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비상계엄 뒷수습 문제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고 또 뭐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큰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탄핵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최고의 민생 대책입니다. 지금은요. 민생 딴 게 민생이 아니라 이게 지금 민생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새로 이제 부총리께서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신데 뭐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라고 좀 스스로 좀 자각을 하시고 스스로 힘을 좀 가지시고 스스로 용기를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순히 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하니 내가 권한 대행을 하니 국무총리가 어떤 생각을 했으니 그 생각 틀에 내가 갇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 기준으로 냉철하게 지금 지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국익에 맞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정의로운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빨리 탄핵 절차가 안전궤도로 올라와야 되고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게 국익에 맞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권한도 있고요. 또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수반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죠. 자, 국가에 반역죄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죠. 지금 수사 제대로 해야죠. 중구난방으로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대행이다 이런 틀에 갇히지 마시고 내가 지금 국가 수반이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결정에 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 것 같으십니까? 안 같으십니까? 그거 딱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측은 안 되십니까?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가 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제가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덕수 네, 전 네. 대행하고 쭉 그런 소통을 해오다가 네. 마지막 순간에 그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저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물러나기 전에. 네. 네. 아니 저하고 이제 소통을 소통, 하면서 개인 소통을 계속 할 때. 소통을 예, 하셨다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양곡관리법 등 네. 농업사업법, 국회법은 이건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 됩니다. 하고 쌍특검은 곤란하다 하는 것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급선무가 헌재의 정상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니까 권한대행이니까 경호처에 방해하지 말라고 해라. 그것도 좀 꺼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무속의 지배를 받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여야 합의해라. 야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아니, 없는 그럼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탄핵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 선거구 해남에서도 3분, 완도에서도 3분, 진도에서도 1분, 7분이 희생되고 바로 옆 선거구고 특히 전남 아니에요? 네. 제가 꼭 있어야 되지만은 그 현장에 가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서울에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오늘 저녁까지 전남에서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최상목 대행이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해줘라. 네. 예를 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는 민생이고 정치고 그가 전문가인 경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정상화시켜주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그러한 방향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없고요.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대통령이 뭐 탄핵 소추 당하거나 부재 시 권한대행의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는 것이고 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권한대행의 1순위가 국무총리였던 것이고 2순위가 지금 이제 네. 뭐 경제부총리, 재정부 장관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로 미국에서 권한대행 액팅 프레시던트라 뭐 네. 액팅하는 것은 다 선출직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선출직이 아니고 아닌 걸로 돼. 국무총리, 부총리 음. 이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민주제도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권한대행의 결정을 그만큼 당신은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거를 다른 쪽에서 압박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거는 김상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거는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네. 저는 뭐 김건희 특검법 개 사견입니다. 아니 뭐 거부권 행사하세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러면 권한대행의 가장 시급한 책무는 뭐냐? 내란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야 되는 것이고 지체 없이 임명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문에도. 법문에도 네. 그것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지금 수사기관이 약간 뭐 혼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2개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윤석열이 세상과 격리되고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돼서 심의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정치는 생물이지만 검찰은 괴물이에요. 아, 네. 정치인들은 국민
의사, 민심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은 괴물이라는 게 조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 문제는 최강욱 전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서울 고검에 항고가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문제는 창원지검의 명태균 도사가 다 풀어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가에서 대행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빨리 해주는 것이 좋고, 저는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면은 특검은 나중에 해도 되고, 부차적으로. 예, 네. 또 서울 고검에서도 검찰은 표변해요. 제가 늘 얘기지만은 정권 초창기에는 전 정권 대통령 비리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별반이 지나면은 현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 다 잡아다가 현 대통령 등짝에 비수 딱 꼽아가지고 검찰 개혁 안 하는 것이 이들의 수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변할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제일 큰 문제냐 할 때 역시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것이 최대행이 최우선 할 일이고, 네. 한국일보 사설을 다시 소환하더라도 환율도 주가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첩경이다. 그것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혜 주고 계신데 사실은 후에 방송이 있으셔가지고 네. 오늘은 이만 먼저 보내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간이 보니까 45분에 가까이 됐거든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요. 네. 한 10분 시간이 있어요. 최대행이 여기도 10분 늦었어요. 네. 거기도 늦어요. 전 의원님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 최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처럼 또 그렇게 답답한 행보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요걸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 네. 최대행이 만약에 네. 민주당 요구를 지금 현재 네. 국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 네네. 하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해요. 그리고 지금 국가 애도 기관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안 좋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최대행에게 빨리 해라 하는 촉구의 발언들은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 중진들이 최대행을 탄핵하자 하는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진짜 터진 입을 누구도 못 말려요. 달린 두 발 어디로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네. 강경한 초재선 의원들이 한두 사람이 그 얘기 했더라고요. 네네. 그것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개인 의견일 수 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지도부에서도 또 중진인 나도 네. 현장도 가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최대행 뭐 여러 인적 관계가 많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양한, 쪽에서도 네. 엄청나게 설득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러나 한없이 가지는 않는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방송에서 많이 얘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국내각 총리 제안을 이제 어떤 기업인이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거국내각의 총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글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난 19일 목요일 날인데 그러한 얘기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듣고, 거국내각 총리를 누가 지명하냐?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김대중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 때 3당 통합에 갔느냐? 박지원의 언행의 결과는 박지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2호 여사 이 두 분이 책임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짓 하느냐?
없던 걸로 하고 가자 하고 왔는데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저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일부 저하고 가까운 세력들이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2.3 비상계엄 전에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개헌론 거국 내각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준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로 개헌해서 지금 현재 5, 6공화국 이 국악을 벗어던지고 7공화국 미래로 활짝 문을 여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임기 1년 단축해서 가자. 이걸 내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형님 누가 임기 1년 단축하고 합니까? 딱 MB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없던 거예요. 네. 거국 내각만 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 말에 혼란이 오니까 거국 내각 구성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현승종 전 총장을 모셔서 6개월간 총리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임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12월 3일 날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달라져. 그렇지만 지금 12월 19일에 3일 그때. 네. 와서 하는 것은 결국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해서 네.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부터 운이 좋으니까 천공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일만 참으면 돌아오니까 음모다. 여기에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에서는 개헌, 거국내각, 대통령 선거 같은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오직 둘 윤석열을 이 세상과 격리시키고 헌법재판관을 구인 체제로 완전 체제로 만들어주는 건 이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 최대행이 하실 일이다. 저는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은 박 네네. 의원님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잘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안 돼.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할 때 그래도 윤석열 내각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윤석열하고 내란 세력하고 손절해야지 같이 따라가? 이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